안녕하세요. 투잡 전문가 투잡남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왜 우리는 유튜버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돈을 못 벌까요?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플루언서들 말대로 전자책 만들어서 크몽이 올리고 타링이 올렸는데 판매가 안 된 적 있으신가요? 또 쉽게 모임을 만들면 된다고 해서 카톡방 개설했는데 잘 안 된 적은 또 없으신가요?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이 거짓말한 걸까요? 물론 저는 그들이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대로 돈을 벌었고 상품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팔지 못했을까요? 저는 바로 다음의 세 가지 원인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SNS에 사람이 없고 나만의 상품과 서비스도 없고 상세 페이지를 제작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틱톡, 인스타그램, 블로그 중에 반드시 우리가 1,000명까지 키워야 가능하다. 첫 번째는 어떤 플랫폼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반드시 1,000명 정도 되는 구독자나 팔로워가 있어야 판매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자책을 팔거나 컨설팅이 가능한 사람들은 대부분 구독자가 못해도 1만 명은 넘는 사람들입니다. 그중 찐팬들이 그들의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만 명 중에 100명이라도 찐팬이라고 하고 여러분의 상품이 2만원이라고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구독 서비스가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200만원이라는 월급이 매달 통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정말 간단한 산술이라고 볼 수 있죠. 단순하게 계산을 했을 때도 200만원의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이 구독하는 채널들 유튜버들을 보면요, 인플루언서들을 보면 유튜브가 되었건 아니면 네이버 카페가 되었건 인스타그램이 되었건 기본적으로 그들의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는 팬들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판매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즈니스를 판매할 수 있는 1,000명을 모아야 되는 겁니다. 비즈니스가 가능한 인원이 1,000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1% 정도가 여러분의 찐팬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도 10만원 정도를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SNS를 키워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있고 전자책이나 상품을 판매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팬이 없는 상황에서 판매를 하려고 하니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낮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할 것은 SNS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유튜브를 도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저는 유튜브보다는 차라리 인스타그램, 블로그, 틱톡을 먼저 추천드릴 겁니다. 사진이나 카드 뉴스 만드는 게 좀 더 편하다, 미리 캔버스 활용해서 만드는 게 편하다고 하신다면 인스타그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영상이 조금 더 편하다고 하신다면 틱톡을 업로드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1분짜리 영상 편집이 10분짜리보다 훨씬 편합니다. 또 글 쓰는 게 더 낫고 글로 설득하는 걸 잘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블로그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택하신 채널의 팔로워가 1,000명까지 될 때까지 연구를 하고 채널을 키우는 겁니다. 1,000명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 디자인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현재 1,000명을 넘었습니다. 그랬더니 비즈니스와 관련된 제의를 2번이나 받았어요. 하나는 영상 편집 온라인 강좌 제작이었고 다른 하나는 다른 플랫폼에서 강의를 업로드하는 거였습니다. 1,000명 미만일 때는 전혀 그와 같은 제의가 없었는데 1,000명이 넘게 되니까 제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즉 1,000명 중에 못해도 3%의 사람들이 제 상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단돈 몇십만 원이라도 벌 수 있다는 걸 그 업체가 알고 컨택을 한 것이죠. 그러니 다른 것보다도 SNS 채널 하나를 선택하고 여러분이 1,000명이 넘을 때까지 키우는 연습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전자책 하나 딸랑 만들거나 상품만 만드신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몹시 낮아집니다. 여러분이 단계를 만들어 상품을 제작을 해야 합니다.
1단계는 바로 미끼 상품을 만들어야 돼요. 사람들은 무료로 양질의 정보를 얻게 되면 감사를 표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설득의 심리학에서도 나와 있는 공짜 전략과 맥락이 비슷합니다. 또 인플루언서들이나 유튜버 중에 무료 소책자라도 배포하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무료 소책자를 건네받은 사람은 알면서도 보상해주고 싶어하는 심리가 깔리게 됩니다. 상품을 받게 되면 여러분 SNS 채널에 방문해 구독자가 될 수도 있고, 2단계는 바로 가성비 좋은 메인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비싼 가격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축하게 되면 오히려 반감을 일으키게 됩니다. 얘 뭐하는 놈인데 이렇게 비싸게 팔까?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가격 대비 만족을 할 수 있도록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메인 상품 이외에 유료로 판매도 되겠다 싶은 만큼의 상품을 끼워서 판매하는 걸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A를 구매했더니 B도 얻었다. 약간 이런 방식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의 경우 블로그 왕자를 수강하게 되면 키워드 목록 100개 하고 블로그 운영에 관한 전자책을 같이 담아서 건네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그래도 각 1만원에 판매할 수 있는 자료를 무료로 강의를 듣기만 해도 제공을 한 거죠. 자, 강의로도 도움을 받는데 자료로도 도움을 받으니 리뷰가 절로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3단계는 더 높은 가격대의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게 되면 여러분의 찐팬들은 더 좋은 정보가 담긴 자료를 구매하고 싶어 하게 됩니다. 이를 대비해서 1:1 컨설팅에서만 전달드리는 자료도 좋고 알짜배기 자료를 만들어서 건네는 것도 좋은 방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온라인상에서 지식 정보를 판매하고 싶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3단계에 걸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성하여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수익이 늘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단순히 전자책 만들면 팔리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강좌를 판매하면서 깨달았어요. 3단계에 걸쳐서 서비스를 구축하지 않으면 매출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 꼭 3단계에 걸쳐서 여러분만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상세 페이지 작성 능력을 익히고 습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품과 서비스를 내놓게 되면 구매자들이 무엇을 보고 여러분의 상품을 구매할까요? 아마도 SNS에 있는 내용을 접한 사람이건 바로 구매처로 온 사람이건 간에 상세 페이지를 마지막으로 보고 구매를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상세 페이지를 보는 것이 좀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상세 페이지에 아무리 좋은 영상물이 있어도 보는 사람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안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상세 페이지에 있는 글을 보고 그 다음에 구매를 결정합니다. 사람들이 구매해서 사용해본 후기와 내용을 살펴보는데 더욱 중점을 둡니다. 자, 그 후에 카테고리와 미리 보기를 통해 좋은 자료인지를 파악을 합니다. 이게 좋은 자료인지 딱 파악이 끝나고 구매를 할지 안 할지 선택을 하게 되죠. 즉 상세 페이지의 설득의 글쓰기를 보고 상품을 최종적으로 구매를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하긴 하는데 대부분 인터넷에 있는 자료는 파편적으로 대부분 나눠져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인지를 못합니다. 그 까닭에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돈을 벌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에 따라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솔루션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솔루션은 바로 책 읽기입니다. 무작정 아무 책이나 펼쳐서 읽어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책 3권을 꼭 읽어보시길 저는 부탁드릴게요. 자, 첫 번째 책은 스틱, 두 번째는 카피책, 세 번째는 무조건 팔리는 카피 단어장입니다. 자, 카피책이라는 책을 먼저 읽으면서 여러분이 쉬운 글쓰기에 대해 익숙해지실 겁니다. 카피라이팅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내용을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 후에 스틱에 대해 심도 있는 글쓰기를 배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팔리는 카피 단어장을 활용해서 제목을 짓고 상세 페이지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솔루션은 남의 상세 페이지 구경하는 겁니다. 자, 텀블벅 와디즈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입니다. 그야말로 거기에 가보면 대부분 상품에 대한 상세 페이지를 작성한 분들의 글을 보면 진짜 달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펀딩을 받기 위해서 스토리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글을 정말 잘 써요. 설득하는 글씨를 굉장히 잘 쓰는 분들입니다. 왠지 보고 있으면 꼭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글을 잘 작성을 하죠. 혹은 크몽이나 타링에서 가장 잘 팔리는 상품의 상세 페이지를 여러분이 세심하게 뜯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구성으로 글을 쓰고 있는지, 설득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거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파수나 법칙이라는 것을 적용해서 많이 쓰고들 있더라고요. 파수나 법칙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나중에 차후에 다시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꿀팁을 드리자면, 사람들은 생생한 후기가 담긴 카톡과 증거들을 많이 참조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블로그 강좌에 관련된 전자책을 지인에게 그냥 공짜로 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이 블로그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가능했던 일이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줬더니 그분이 이제 열심히 활용을 했어요. 그리고 진짜로 제가 건네드린 전자책들을 했더니 조회수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고맙다는 인사와 그 책으로 덕을 봤다,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죠. 그래서 먹을 것도 좀 보내주시고 되게 감사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일부를 제가 캡처를 해서 블로그 강좌에 남겼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구매를 어느 정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리뷰에도 그와 비슷한 내용을 저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절로 리뷰가 쌓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운영하고 있는 SNS 채널에서 자료를 공짜로 나눠주겠다, 이런 이벤트를 열어서 사회적 증거를 모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증거를 최대한 모아서 나열을 하고 그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이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대부분의 인플루언서들과 유튜버들이 이 작업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텀블벅 와디즈에 있는 그 상품 구성한 그 작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크몽이나 타링에서 판매하는 전자책도 같은 방식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회적 증거를 모으게 되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전자책이나 상품 서비스를 제대로 판매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은 유튜버들 말대로 돈 버는 법을 실행하는데 안 되는 이유 3가지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솔루션을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유튜버들은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 다만 나만 돈 버는 게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죠. 전자책을 만들어도 안 팔리고 블로그로 홍보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정확한 원인과 방법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답답했습니다. 답답해서 영상을 파보고 정보를 분류하고 정리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약간의 실마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그 실마리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저와 같이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선 SNS 1,000명까지 반드시 키우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3단계에 걸쳐서 상품과 서비스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했다면 상세 페이지로 설득하는 방법과 능력을 길러 판매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버시면 되겠죠. 여러분의 사업이 성공에 다다르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